상상해보세요. 몇 달 동안 주사를 맞았는데 어느 날 아침 다리를 보니 검게 변하고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죠. 바로 지금 당신의 다리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데소모르핀 일명 크로코딜입니다. 기침약 페인트 신어산성 물질을 섞어 만든 자가 제조 약물이죠. 말 그대로 부엌 싱크대 밑에서 찾을 수 있는 아무거나 사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한번 투여하는데 $5도 채 안 되니 다른 치료법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대가는 돈이 아니라 당신의 몸에서 치러집니다. 주사 후 이 혼합물은 혈관벽을 안쪽에서부터 부식시킵니다. 혈액의 흐름이 멈추고 주사 부위 주변부터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하며 점차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피부는 검게 변하고 궤양이 생기며 조각조각 벗겨집니다. 의학적으로는 괴사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처에서 나는 냄새는 의학계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악취 중 하나입니다. 데소모르핀을 1년 이상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절단이 흔한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그 다음에는 발, 결국에는 다리 전체를 절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단 후에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금단 증상 이후 평균 기대 수명은 2에서 3년입니다. 과다 복용 때문이 아닙니다. 몸은 마치 압력이 가해진 낡은 파이프처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그리고 소리 없이 붕괴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모든 과정 동안 환자가 의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조각조각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금단 증상의 고통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사를 놓습니다. 만약 죽음이 봉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비유가 아닙니다. 종이 위에 거의 보이지 않는 하얀 가루 몇 알갱이만으로도 성인을 단 몇 분 만에 죽일 수 있습니다. 펜타닐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암 환자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모르핀보다 약 100배 강력합니다. 100배는 단순히 몇 %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질입니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약 2mg입니다. 이는 식탁용 소금 몇 알갱이보다도 적은 양입니다. 비교하자면 헤로인의 치사량은 약 50배 더 많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범죄자들은 펜타닐을 다른 물질, 즉 알약가루, 심지어 마리화나에 몰래 섞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복용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펜타닐을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과다 복용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하며 몸에 힘이 빠지고 호흡이 멈춥니다. 접촉 후 사망까지 3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 동안 펜타닐과 그 파생물로 7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유럽 평균 도시 인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법 제조 공장들은 펜타닐을 값싸고 신속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생산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원료 펜타닐 1kg만으로도 50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루처럼 보인다고 해서 무기라고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된 펜타닐을 다루는 경찰관들은 장갑, 마스크, 보호 고글을 착용합니다. 실수로 만지거나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경찰관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용서가 없습니다. 만약 강도를 당했는데 저항은커녕 금고를 직접 열고 서류에 서명하고 강도들과 함께 출구까지 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요? 스코폴라민은 가직과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입니다. 멀미약 등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약국 설명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다른 용도도 있습니다. 고용량으로 투여하면 이 물질은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피해자는 서 있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지만 거부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무엇이든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게 되죠. 그래서 복종가루라고 불립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갱단이 전단, 지명, 함지폐 등에 이 가루를 뿌려두곤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종이를 집어들다가 피부를 통해 또는 우연히 흡입하게 되면서 스코폴라민을 흡수하게 됩니다. 맛도 없고 냄새도 없으며 아무런 경고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나중에 아파트를 나선 것만 기억나요. 그게 전부예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떠오르는 기억은 ATM에서 돈을 인출하던 순간이나 서류에 서명하던 순간 혹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던 순간입니다. 이 물질은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는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차단합니다.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뇌의 부분이 일시적으로 기능을 멈추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물질은 환각 심박수 증가를 유발하며 고용량 복용 시에는 호흡 정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해독제는 없으며 의사들은 그저 신체가 스스로 회복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처음 몇 시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는 한 약물에 취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사흘 동안 잠을 못 잤는데도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더 똑똑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자신감이 넘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메스암페타민은 뇌가 모든 쾌감을 한꺼번에 방출하게 만듭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 종일 행복하게 느끼는 쾌감이 단 몇 분 만에 방출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뇌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그렇게 쾌감을 방출한 후에는 쾌감에 대한 민감도를 낮춥니다. 다음번에는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약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평범한 삶에서 더 이상 아무런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 약물을 이틀이나 사흘 동안 복용하면 환각이 시작됩니다. 아주 심각한 환각입니다. 피부 밑에 벌레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피가 날 때까지 몸을 긁습니다. 환청이 들립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약물을 완전히 끊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뇌의 변화가 영구적입니다. 편집증과 환청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경찰은 체포 전과 체포 후 1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의 사진을 수집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합니다. 치아가 빠지고 피부에는 궤양이 생기고 눈은 움푹 들어갑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그 물질이 신체 내부에서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치아가 썩는 것은 양치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물질은 신분비를 감소시키고 수면 중 이를 갈게 하며 딴 음식을 찾도록 부추깁니다. 치과 의사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물질의 제조 재료는 완전히 합법적으로 판매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부엌 자동차 모텔 등에서 제조되는 것입니다. 제조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물질을 근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코끼리와 코뿔소 같은 수톤에 달하는 야생동물을 진정시키기 위해 개발된 카르펜타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질이 거리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사람은 돋보기 없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미량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카르펜타닐은 펜타닐보다 약 100배, 모르핀보다 1만 배나 강력한 펜타닐의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단 한 번 투여로 사망하지만 사람은 그보다 100배 적은 양으로도 치사량에 달합니다. 제조자들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헤로인이나 다른 마약 가루에 카르펜타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사는 판매량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구매자는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사람들이 하루 만에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는 단 한 차례의 카르펜타닐 투여로 48시간 만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급차는 감당할 수 없어 보호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실제 뉴스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일부 피해자들이 주사 바늘에 찔린 직후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은 출구 바로 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한 것입니다. 이 물질은 순식간에 작용합니다. 법 집행기관이 이러한 물질을 압수할 때는 마치 생물학적 위협에 노출된 것처럼 완전한 보호장비를 착용합니다. 피부나 공기 중의 미세한 먼지만으로도 아무런 증상이나 경고 없이 직원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해독제가 존재하며 정맥에 직접 투여하면 제때 투여될 경우 사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은 말 그대로 몇 분에 불과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해독제나 해독제 투여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근처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물질은 지금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다른 사람의 알약이나 간식을 통해 우연히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에피소드도 시청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